인문학과 과학의 차이점은 뭘까요? 탑을 쌓는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동의, 컨센서스로 가죠.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것이 과학에 가깝다면 인문학은 그에 비해서 다양한 이렇게 기반을 쌓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인간은 탑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동물과 차별화를 이뤘다 보이죠. 어느 동물도 과거의 지식의 정답과 오답을 기록해서 후대에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능처럼 남아있는 행동에서의 유전 형질 같은 것은 있죠. 어떤 음식을 피해라, 어떤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본능적인 유전 형질 같은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비버 같은 경우는 항상 물가에 살면서 그 안에 댐을 짓고 살잖아요. 꼭 그런 것이 기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인간처럼 종이에 적어서 전 세계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유전과 상관없이 읽고 서로 생각하고 더 정답에 가까운 것을 찾아서 가고 있는 그런 동물은 없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과학은 명확하게 합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은 물리학에서 또는 화학에서 명확하게 주기율표하고 또 뉴턴의 양자역학, 뉴턴의 역학, 기타 등등들이 나오게 되죠. 자, 정답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자, 그래서 인문학이 다른 점은 그런 특성이 없다는 것이죠. 종교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도 있고요. 누군가 주장하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면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면 훌륭한 주장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죠. 이것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이 아닌 주장이고 주장을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답이 아닌 주장입니다. 그냥 주장을 답은 아니지만 어떤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요즘에는 이걸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고요. 과거의 사람은 대문호라고 칭하죠.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들의 생각은 의견으로 하나의 의견으로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중요한 포인트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이라는 거죠. 당위성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비슷한 일이 영어학습법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는 문장을 분석하고 문법을 만들어 단어를 조합하는 방식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죠. 자, 이런 방식은 인문학과 비슷합니다. 인문학적 요소가 있죠. 물론 과학이 아닌 인문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이는 대로 분류를 했고 왜 이렇게 쓰는지 왜 이게 나왔는지 근본적인 의문은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분류만 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렇게 쓰는지 왜 이것을 인간은 사용하는지에 근본적인 의문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분류만 한 거예요.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학습법을 전통적인 라틴어 학습법이라 하며 이 라틴어 학습법은 영어 학습에 접목되어 글에 관련된 리딩이나 라이팅의 학습의 도구로 사용했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리스닝에도 이런 라틴어 학습법을 적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강사들을 보고 있어요. 물론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리스닝에서 여러분들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학습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들을 99.9% 만나고 있을 거예요. 자, 누군가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지 분류일 뿐이에요. 자, get, got to는 gotta라고 발음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영어에 주어 있습니다. 동사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습득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에요. 자, 이것은 분류하기 가깝습니다. 분류예요. 왜 이런 것이 나왔고 왜 get to를 써야 되는데 왜 gotta를 쓸까? 왜 have to를 쓰면 되는데 왜 have got to를 쓰는 것인가? 그리고 왜 got to는 gotta라고 발음하는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런 거니까요. 자, 왜 어떻게 이런 복잡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인간만이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습득할 수 있는지 전혀 그런 고민은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방식이죠. 이게 고전적 방식이에요. 자, 이들의 말을 비유해보면 태양이 뜨거운 것은 석탄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치한 상상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태양이 뜨겁다고 했을 때 이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는 뭐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석탄이 타고 있겠구나 라고. 얼마나 유치한 상상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태양이 핵융합이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왜 타는 거지? 왜 뜨거운 거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얻은 것은 핵융합이죠. 핵융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핵분열이죠. 핵분열들은 보이는 대로 분류한 것이 설득력을 가지던 비과학적 방식인 인문학적 주장과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 리스닝을 소리 구별과 표현법 암기로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보이는 대로 또는 들리는 대로 이 학습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인문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인문학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두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 습득은 인문학이 아니에요. 과학의 영역인 거죠. 인문학의 논리의 힘을 빌렸지만 과거는 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영어 학습법은 이제 개발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인문학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영어를 이렇게 배워야 된다. 눈에 보이는 대로 태양이 석탄으로 탄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접근하고 있죠. 이제 바뀌어야 되고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소셜 사이언티스트, 사회과학자들은요, find harder, 아주 힘들어합니다. agree than,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또 natural scientist, 자연과학자보다도 동의가 더 힘들어요. research at the leading edge, 자, 주도적인 그런 최첨단의 피직스 최첨단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for example may argue fiercely, 아주 격렬하게 논쟁도 하지만 항상 뭐가 있죠? sufficient consensus, 충분한 동의, 충분한 의견 일치가 있어요. among the discipline scholars, 그 학과의 어떤 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introductory physics statement, 입문서라고 하죠. 물리학 입문서가 어떻게 권위를 가지고 기본적인 난리, 지식을 진술할 수 있는 거죠. accepted by the field, 그 분야에서 받아들였던 기본적 진실, 지식, 뭐 뉴턴 역학, 아인슈타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상대성 이런 것들. 그러나 대조적으로 introductory social science, 다시 말하면 입문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회과학 그러한 텍스트들은 흔히 describe their subject, 그들의 subject 주제를 1년에 시리즈에 쭉 날려된, 이렇게 1년에 나열된 서로 상충하는 그런 관점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C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한다는 거죠. There are benefit, 물론 이득은 있습니다. Stressing what dividers, 우리를 이게 divide, 나눔으로써, 나누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이득은 있어요. Taking specific emphasis, 구체적인 그러한 강조점들을 그대의 논리적인 결론에 가져옴으로써, 그렇죠? We can readily, 쉽게 perceive argument, 그대의 주장을 쉽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과학, 사회과학 입문서들은 그대의 주장들을 상충하는 그런 관점들을 쭉 나열을 해요. ABC라고. 그럼 이렇게 이제 강조할 거 아니에요. AB가, 나는 B를 강조해, 나는 C를 강조해. 나는 기독교를 좋아해, 나는 불교를 좋아해, 나는 뭐 천주교를 좋아해. 천주교 아니고 아랍의 종교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군요. 하여튼 아랍의 종교를 좋아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충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거든요. 이걸 쭉 나열함으로써 우리는 뭔가 구체적인 어떤 강조를 함으로써 그 논리적인 결론에 구체적인 어떤 강조점을 갖고 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그 주장들을 need to be solved, resolve, 해결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주장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If we are explaining this or that aspect social world,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이러한저러한 측면들, 사회 세계, social world, 사회 세계의 그러한 이런저런 측면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쉽게 아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딱 구별이 되는 거죠. 강조함으로써. 자, 뭐가 같냐면 politician election, 선거철의 정치인처럼, 그러니까 advocate particular schools, 특정한 학파의 옹호자들이, 그러니까 정치인처럼 옹호자들이 try to put clear blue water, 깨끗하고 푸른 물, 이게 뭘까요?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보인다는 물이 아주 맑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맑고 푸른 물 아시죠? 그러니까 명확한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스스로와 그들의 라이벌 사이에,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사이에 명확한 구분점, 명확한 어떠한 선을 놓는다는 거죠. 놓으려고 할 때 우리 이렇게 강조점을 둬서 인문학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나 like a politician in power, 권력에 있는 정치인처럼 same advocate, 똑같은 옹호자들이 get around 말이 이제 하지 않다가 이제 뭐 around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똑같은 advocate들이 이제 sociology, 사회학을 이제 하게 됐을 때 드디어 하게 됐을 때 그들의 브랜드를 뭐 광고, 단지 광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 그들은 tend to fall back to the common middle ground. 그러한 그 fall back이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죠. 공통된 어떠한 중간 자리,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중간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학과 인문학의 차이는 뭡니까? 정확하게 합의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합의 과정이 있죠. 물론 합의란 말은 의견 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문학이 의견 일치가 없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아닌 사람 서로 구별돼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죠. 그걸 학파라고 하잖아요. 어떤 학파는 뭐뭐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논쟁하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해결할 필요가 있는 어떤 논쟁점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죠. 이런저런 측면을 이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정치인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 정치인은 바로 이런 인문학이에요. 그런 그 어떤 정치인들처럼 그런 자기 특정한 학파의 그런 애드보케이트들은 명확하게 선을 그으려고 하죠. 자신과 다른 라이벌 사이에. 그러나 권력에 있는 정치인처럼 그 똑같은 애드보케이트이 드디어 사회학을 다루게 됐을 때는 자신들을 광고하기보다는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 언저리에 그런 쪽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어에 접목시켜 본다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싶어 하다가 어느 순간 권력 자리에 들어가면 적절하게 중간 자리에 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자리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새로운 거 가기보다는. 그래서 문법을 했으니 그냥 이걸 권력을 잡았을 문법을 계속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독해로 적용했죠. 그러니까 라틴어 학습에서 나왔던 문법이 영어 학습으로 전용이 되고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커먼 미들 그라운드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은 전혀 그런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도 이 영어에 접목했던 것도 또 그대로 이제 라틴 학습법을 가져왔던 그 사례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리스닝이죠.